오늘 반찬은 지글지글 소리까지 맛있는 삼겹살. 그런데 삼겹살을 드시는데 거기 버터까지 발라서 드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가끔 이걸 구워드려요. 그리고 이제 버터에다 구우면 고소하고 그러니까 더 잘 잡수시는 것 같아요. 바다로 구우면 고소하잖아요. 엄마 이것만 잡숴봐. 아우 버터에 구우니까 진짜 맛있다. 고소하고. 아이고, 오이는 또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 세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 3가지. 그리고 이 3가지 질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 2위의 심내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동맥의 고혈압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유발하는 혈관 찌꺼기 콜레스테롤. 고혈압 인구의 49%는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압과 혈당을 높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혈관쓰리고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 질환들이 모이면 사망 위험이 배로 높아진다는 사실. 가슴이 이게 그냥 일반 통증이 아니고요. 뭔가 막 짓누르 듯한 느낌이면서 식은땀이 막 나고 이대로 있으면 숨을 멎을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죠.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혈액이 도는 시간은 단 46초.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거나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혈압과 좁아진 혈관. 내 몸 안의 시한폭탄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3년 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후유증으로 신체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는 63세 조재분 씨. 자, 왼발 나가볼게. 위급했던 그날 이후로 왼쪽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됐는데요. 3년이 흐른 지금도 재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그날 하루에 뭐 일상생활 다 끝나고 이제 머리를 드라이기로 다 말렸어요. 드라이기로 말리고 나서 드라이기를 이렇게 접는데 왼손이 약간 손가락에 힘이 없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혼잣말로 왜 손가락에 힘이 없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 말이 어눌하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대학병원에 찾아갔는데 딱 내리려고 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왼쪽이 다 마비가 왔더라고요. 급히 응급수술을 해야 했던 재분 씨. 그녀의 생명을 위협한 원인은 급성 뇌출혈이었는데요. 뇌출혈이라는 것은요, 뇌내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열돼서, 즉 터져서 피가 새는 질환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사망률은 우리가 무려 40에서 5% 이르고 출혈량이 60cc 이상일 경우에는 90%에 이르는 사망률을 보이는데요. 만약 생존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반신이 마비가 되거나 언어 장애가 오거나 혼수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심내혈관 질환은 겨울철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50대 이상 여성들의 경우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는 재활센터로 뇌질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에어컨 가동으로요. 실내 온도가 커지는 여름철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온도 충격으로요. 심장에 가부가 걸리면 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혈전을 만들고 뇌혈관을 막거나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률뿐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 무서운 질환 뇌출혈. 뇌출혈의 원인은 혈관벽 안쪽으로 파고들어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인데요. 뇌 혈액 내지 혈소판이 이제 이렇게 끈끈하게 뭉치면서 혈전이 생기고요.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돌연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는 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란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고 성호르몬과 비타민 D의 재료가 되는 물질로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할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인데요. 혈액 내 LDL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돼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도 상승합니다. 심내 혈관이 주범으로 꼽히는 우리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은 각각 1000몇 명 이상의 환자를 가진 국민질환으로 우리가 혈관 쓰리고라고 불립니다. 문제는 이 질환을 하나 이상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로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는 혈관 쓰리고. 통계를 보면 3가지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이 10년 새 4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씻을 수 없는 장애가 남아버린 재분 씨.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병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참 우리가 평소에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정말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치고 난 이후에는 참 가족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해요. 그리고 관리를 부탁을 하고요. 배야.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혈관 쓰리고. 여기 혈관 건강 이상으로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배가 자주 아파서 화장실 가는 일이 잦아졌다는 42세 박정현 씨.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온 정현 씨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제가 요즘 혈변이랑 기름변을 자주 봐가지고 지금도 혈변을 좀 봐서 걱정이 되거든요. 화장실 갔다 온 이후로도 속이 좀 안 좋아서 좀 물을 이렇게 자주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 건강검진에서 높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나와 전반적인 혈관 건강 관리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혈압도 높고 혈당도 좀 있다 그래갖고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42살인데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다 그래서 몸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그리고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건강 이상을 느끼다 최근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는 60세 정다겸 씨. 건강을 위해 조깅을 시작했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팔 쪽으로 가려운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햇빛이 세서 그런가 왜 이래? 밖에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근지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병원 갔더니 뭐 이렇게 피부약만 주고 그래서 그냥 약 먹고 대충 가라앉아서 났는데 최근에 다시 또 병원을 가게 됐죠. 가려워서.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고지혈증에 중성지방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은 정다겸 씨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현재 혈압도 경계성으로 고혈압의 문턱에 있다는 다겸 씨. 여성의 경우 30대까지는 고혈압 발생률이 남성보다 낮지만 50대 갱년기를 지나면서 2배 이상 상승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40대까지는 남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50대를 기점으로 여성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갱년기를 기점으로 늙기 시작하는 혈관 건강. 이대로 두어도 되는 걸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혈관 쓰리고.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야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도 막을 수 있겠죠?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오늘의 닥터하우스. 앞서 만나본 2명의 혈관 건강 위험군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혈관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줄 닥터하우스 지킴이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권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주제가 이제 쓰리고,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당 이렇게 3가지거든요. 이 3가지가 우리 혈관 건강을 아주 위협하는 요인이 돼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은 상태예요. 혈관에서 혈액이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혈관에다가 가해지다 보니까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요. 혈관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고혈당 같은 경우에는요. 혈당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그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서 혈관 내벽에 침착이 되는 걸 유발을 해요. 고혈당, 고지혈, 그다음에 고혈압 이 세 가지가 우리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방아쇠 역할, 그러니까 트리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이런 질환들 때문에 좀 걱정이지 않으세요? 고혈압도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고지혈이랑 중성지방 그게 안 좋다고 나왔어요. 저는 고혈압하고요. 대사증후군 경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 질환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젊었을 때는 한두 가지 갖고 있었다고 해도 서로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은 하나씩 추가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만성 성인병을 갖게 되고 이것들이 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지내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주 치명적인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현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피곤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좀 혈변이라든지 뭐 기름병, 그다음에 좀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혈관이 또 약해져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이 막히다 보면은 뭐 심장에서는 심근경색, 그다음에 뭐 뇌에서는 뇌졸중. 그러면 정말 한순간에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평소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혈관 건강 이상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두 사람의 상태를 병원 검진을 통해 더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혈액의 독소 수치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생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60세 정당염 씨는 혈액 내 노폐물이 누적된 극피 적혈구 상태. 이제 우리의 피 속에는 산소를 옮기는 적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산소랑 영양분을 옮기는데 이게 적혈구가 이렇게 많이 묶여 있으면은 안 좋은데 뭉쳐 있으면 피가 끈끈하게 엉키니까 혈전이 잘 생기는데 이런 것들로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요. 바로 뇌졸중, 즉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장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결석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심각하게 뭉쳐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심각해질 경우 바로 돌연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40대 초반인 정현 씨의 혈액도 확인해 봤는데요.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올챙이처럼 찌그러져 있죠. 적혈구의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린 상태. 박정희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40대 초반으로 젊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혈관 속의 혈액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더 심하게 뭉쳐 있는데요. 저걸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요. 처음에 증상이 없지만 5년이나 10년 뒤에 심장마비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 질환입니다. 건강한 혈액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혈압과 혈액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고콜레스테롤에 중성지방과 혈압까지 정상 수치를 벗어나 대사증후군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이 다 높은데요. 혈관 건강에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쓰리고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를 다 낮추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도 급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하고 오시니까 정말 잘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 이렇게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런 돌연사의 원인,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범이 과연 어떤 걸까요? 피 속에 뭐 기름이 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혈관 안쪽에 있는 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돼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조금 높게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좀 낮게 나오셨어요. 이 HDL 콜레스테롤이 혹시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콜레스테롤은 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종류 중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게 바로 H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우리가 안 좋게 알고 있는 이런 LDL 콜레스테롤과 같은 것들을 간으로 되돌려 보내고요.
또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 HDL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혈압 발병의 상관관계를 14년 동안 추적한 결과 HDL 수치가 높아질수록 고혈압 발병률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고요. 또한 당뇨병 환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혈중 HDL 수치를 8년간 관찰한 결과 HDL 수치가 높아진 그룹은 HDL이 변화가 없거나 낮아진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각각 8%, 11% 낮아졌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색이 혈관이에요. 그리고 여기 색가루들 보이시죠? 이 까만 색가루가 의미하는 거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 자석이 HDL이거든요. 이런 자석은 지금 HDL이 풍부한, HDL 수치가 높은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거는 작죠, 자석이. 그러니까 HDL 수치가 낮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DL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어떨지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혈관 속에서 이렇게 HDL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 찌꺼기들, LDL과 같은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이렇게 잘 제거가 된 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혈액 속에 HDL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혈관을 지나갈 때 제거되는 양이 훨씬 적죠. 훨씬 더 많이 제거됐고 덜 제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HDL을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는 거고요. HDL 수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찌꺼기가 많다는 건가요? HDL 말고는 좀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하나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게 뭐냐면요. BHDL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 좋은 콜레스테롤만 뺀 나머지 콜레스테롤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총 콜레스테롤이 230이셨잖아요. HDL이 30이셨죠? 네. 그러면 230에서 30을 빼시면은 200이 나오셨죠. 200 정도 나오셨는데 웬만하면 한 130 이하 쪽으로 조절이 되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셨는지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두 분의 일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정다겸 씨의 일상입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나 봐요. 네. 연로한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다겸 씨. 아 참, 약 먹을 시간이야. 약 좀 가져올게요. 응, 약 드셔야 돼. 이게 다 무슨 약인가요? 이거는 아버지 약이고 이거는 엄마 약이네. 아버지가 당뇨랑 고지혈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를 챙겨드리고 엄마는 이제 고혈압이랑 위장이 약하셔서 위장약 드시고 약을 매일 챙겨드려야 돼요, 제가. 신언니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족력이라 저까지 이게 고혈압이랑 고지혈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혈관 질환과 싸우고 있는 셈인데요. 한 20년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그때부터 혈관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지금도 내 고혈압이 있어서 사식사한테 밀리고 못해서 미안해요. 요즘은 어때? 괜찮아? 네, 맞아요. 고혈압은 가족력에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실제로 부모 중에서 한 명이라도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식도 고혈압이 생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한 3.0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날 오후 식사를 준비하는 다겸 씨.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오늘 반찬은 지글지글 소리까지 맛있는 삼겹살. 그런데 삼겹살을 드시는데 거기 버터까지 발라서 드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가끔 이걸 구워드려요. 그리고 이제 버터에다 구우면 고소하고 그러니까 더 잘 잡수시는 것 같아요. 바다로 구우면 구수하잖아요. 삼겹살에 버터는 발랐지만 신선한 채소가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된다는 다겸 씨. 맛 좋은 식사가 차려졌네요. 엄마 이것만 잡숴봐. 아우 버터에 구우니까 진짜 맛있다. 고소하고.
아이고, 오이는 또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약간 고소하고 느끼하고 약간 이런 맛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의 식습관에서 포착된 문제점. 식습관에서 포화지방 섭취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드셨던 뭐 마요네즈라든지 버터, 그 다음에 이런 육류에 들어가 있는 지방, 아니면 평소에 뭐 케이크라든지 뭐 과자류, 이런 것들에 보통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것도 이제 고지혈증, 고중성지방 혈증을 이제 유발하게 되고 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식습관이거든요. 또 이런 거 말고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좀 자극적이고 좀 맵고 칼칼하고 보니까 김치를 젓갈류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음식들은 우리 체내에서 나트륨을 높일 수 있는 주범이 되거든요. 나트륨이 높아지면은 혈압이 또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치셔야 되는 거는요. 기름기가 많은 음료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젓갈류와 김치류 같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신다는 거. 그 다음에 채소류 섭취를 늘리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을 좀 줄이고 채소 종류를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다음은 42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문제가 생겨 대사증후군 경계 진단을 받은 정현 씨의 일상입니다. 건강을 위해 최근 10kg 이상 체중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살은 빠졌지만 관절에 통증이 찾아와 고통스러운 날들입니다. 원래 한 70kg 나갔었는데 병원 가니까 살 때문인지 무릎도 관절염이고 허리도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해서 한 12kg 정도 뺐는데 그래도 아파서 왜 그런지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에 쥐가 나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혹시 관절 질환이 혈관 건강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정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셨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이 고농도 콜레스테롤 식이요법을 한 경우에요. 정상 연골에 비해서 퇴행성 연골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체중 감량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정현 씨. 12kg 체중 감량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한 4개월 정도 음식 조절을 통해서 살을 빼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피자나 햄버거, 빵 종류를 좋아했었는데 살을 이제 너무 찌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식으로 이제 샐러드나 선식 위주로 먹고 있어요. 밥 대신 곡물로 만든 선식과 삶은 감자, 달걀, 그리고 채소 샐러드가 그녀의 점심 식사. 지금 식단도 이제 샐러드로 드시려고 하네요. 이렇게 하루 한 끼는 간단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체중 감량의 비결. 그런데 여기에 혈관 건강을 망치는 습관이 있다? 지금 뭐 체중도 감량하시고 혈관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 드시는 거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소스에 보면은 뭐 포화지방이라든지 또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당분이나 뭐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몸에 좋은 샐러드를 드시려고 한 건데 그게 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스도 좀 건강한 드레싱으로 바꿔주시고 양도 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정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식습관. 오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줄 최은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최은주입니다. 오늘 두 분을 만나고 있어서 제가 달려왔는데요. 긴급한 소식을 들었어요. 두 분 모두 쓰리고 위험에 있다고 제가 듣고 달려왔는데
이 고혈당이나 고지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몸에 좋은 지방을 올바르게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하루에 권장 식이섬유량은 한 25에서 35g 정도인데 이 이상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곡물로 된 게 용해성. 네, 용해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같이 가지고 배출을 하고요. 여기 있는 채소 같은 경우는 불용해성. 불용해성은 장에 남아서 배변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통곡물 라이스 샐러드예요. 두 가지 식이섬유를 섞어 만든 오늘의 건강식. 이렇게 건강한 샐러드에 당분이 많은 드레싱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샐러드 드레싱은 과카몰리 샐러드 드레싱이에요. 이 과카몰리는 멕시코 지방에서 자주 먹는 드레싱인데요. 아보카도를 주재료로 하고 토마토나 양파를 넣어서 아주 상콤하게 만드는 드레싱이에요. 이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20여 가지의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아보카도 손질법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아보카도는 부드러워서 이렇게 잘 으깨져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마토와 양파를 잘게 썬 후 으깨 둔 아보카도와 레몬즙을 넣고 섞으면 드레싱 완성. 이렇게 섞으면 아주 금방 과카몰리 드레싱 만들 수가 있어요. 채소들을 좀 넣어주시고요. 한쪽에는 통곡물. 이렇게 만들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통곡물 라이스 샐러드와 과카몰리 드레싱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두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오늘의 음식. 어떠세요? 건강해지는 맛? 평소에는 통곡물을 잘 안 먹는데 먹을수록 이게 씹을수록 고소하고 아주 좋네요. 오늘 간단하게 저와 혈관 건강에 좋은 샐러드 만들어봤는데요. 집에 가셔도 통곡물 꼭 기억하시고요. 혈관 건강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운동 솔루션.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수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죠? HDL 수치를 높이기요? 네, 맞습니다. 일단 HDL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해요. 첫 번째 동작은요, 양발을 모아서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요, 이렇게 깍지 껴서 머리 뒤쪽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폴더처럼 접었다 폈다. 자, 무릎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최대한 허리를 펴주시고요. 또 무릎까지 내려갔다가 펴주시고요. 무릎까지 내려갔다가 펴주시고요. 내려갔다가 펴주시고요.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셨어요? 안 쓰던 근육을 써도 개운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심박동이 좀 빨라지는 걸 느끼시겠어요? 네네. 포인트는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까지 심박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은요. 다리를 좀 많이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 팔을 귀 뒤쪽으로 해서 모아주세요. 오른쪽 발끝으로 내려갔다가 폈다가 왼쪽 발끝으로 내려가는 걸 반복하겠습니다. 자,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고요. 자, 귀 뒤를 유지한 채로 내려가 보실까요? 오른쪽으로. 네, 그렇죠. 귀 뒤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운동. 팔이 먼저 내려가면 안 돼요. 그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어디에나 가능한 혈관 건강 운동법입니다. 내려갔다가 한 동작당 5분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HDL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혈관 건강 정보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막연히 그냥 무섭기만 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진짜 잘 들었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HDL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혈관 건강 달라질 수 있다. 파이팅! 피가 오염되고 끈적끈적해져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분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50km 자전거 타기를 실천 중이라는 53세 심기태 씨.
쉽지 않은 일을 매주 해낼 수 있게 된 이유는 10년 전 생명을 잃을 뻔했던 위험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10년 전에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아침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통증이 압박감이 밀려와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급성 심근경색 같다고 빨리 가까운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을 해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또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먼저 이제 가족들하고 아이들 뭐 아내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심장의 통증.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작성한 유서를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동시에 나타났지만 응급수술로 다행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협심증이라는 건요, 심장 근육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이게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동맥경화로 죽상반, 즉 플라크가 형성되고 혈관 내부가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피 공급이 줄기 때문에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통증이 만약에 20분 이상 지속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서 본래 기능이 돌아올 수 없는 심근경색, 즉 여러분이 얘기하는 급사가 유발되기도 하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심각하게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힘든 혈관 질환. 그 당시에는 제가 매년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면 혈압이 한 160 정도로 높게 나올 때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아주 높게 나왔었어요. 직장 생활 하니까 야근도 많이 하고 또 직원들하고 회식도 잦았고 뭐 술 담배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제 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제 컨디션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생명을 위협했던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건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5km, 10km도 제대로 못 탔었어요. 근데 꾸준히 타다 보니까 뭐 50km 이상 탔고 최근에는 한 일주일에 한 200~300km 정도는 탈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많이 좋아졌죠. 제가 건강을 되찾은 1등 공신이 바로 이 자전거 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보건기구인 우리가 WHO에 따르면요, 자전거를 1년 이상 꾸준히 타게 되면요, 심장병, 제2당뇨병, 즉 성인 당뇨병하고요, 비만 발생 가능성이 약 무려 50%나 감소하고요, 고혈압 위험 발생 위험은 약 30%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정상 수치로 바뀐 상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그날 이후 가족들의 삶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식단 위주로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신경을 썼고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뭐 음식 특히 시켜 먹거나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썼지만 운동을 굉장히 하게끔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일주일에 단식 한 2번, 3번. 달력에 아빠의 식습관과 운동 일정을 적어가며 꼼꼼히 관리를 해주었다는 가족들. 기태 씨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겪은 후 가족들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흰 쌀밥만 먹었다면 지금은 검은콩 잡곡 위주 그리고 현미 위주의 그런 식단을 당연히 다 잡곡밥으로만 저희는 먹거든요. 생선도 이제 튀기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림용으로 많이 먹어요. 기름기 있는 반찬은 찾아볼 수 없는 식탁. 고기 반찬이 없어도 쌈채소는 꼭 곁들인다고 합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도 자주 오르는 반찬이라네요. 고기류나 육류를 먹으면 일단 소화가 안 되고 맛은 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야채라든가 뭐 콩이나 두부나 이런 생선을 먹다 보면 일단 속이 편해서 소화가 잘 되니까 먹게 되고 계속 이렇게 야채 위주의 식단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해 식사 후에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쿠바산 폴리코사놀이라는 건데요. 제가 혈압이 좀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때부터 좀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태 씨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 비결은 바로 쿠바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이었답니다.
폴리코사놀이란 식물 왁스에서 추출한 천연 지방 알코올 추출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 겉부분을 싸고 있는 왁스로부터 정제한 고분자 알코올 혼합물 폴리코사놀입니다.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 표면에 있는 왁스층에서 추출하고 또 정제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8가지의 고지방족 알코올 성분을 일컫습니다. 폴리코사놀 성분을 처음 발견한 나라 쿠바. 대표적 장수국가 쿠바는 사탕수수 주산지로 전체 농지의 4분의 1이 사탕수수밭입니다. 8가지 지방족 알코올이 특정 비율로 구성된 쿠바산 폴리코사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되어 한국식약처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 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쿠바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동맥경화, 뇌경색 등의 혈관 질환. 1992년 정부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아래 국민들에게 폴리코사놀이 지급된 후 쿠바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근경색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또 4주간의 폴리코사놀 섭취 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22%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29.9% 상승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LDL 감소와 HDL 상승이라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또 20mg의 폴리코사놀을 12주 동안 섭취한 사람의 경우 약 7.7%의 수축기 혈압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 10mg을 섭취한 경우 6% 감소하며 혈압 강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콜레스테롤의 균형. 과거 혈관 건강 이상으로 가수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건강을 되찾아 제2의 전성기를 찾았다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염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1988년 데뷔해 23년차 가수가 된 염수연 씨. 각종 히트곡을 내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가수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요, 혈관이 좀 안 좋으셔갖고 특히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이제 합병증으로 좀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평소에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해외 활동을 할 때요, 막 갑자기 어지럽고 뒷목도 좀 땡기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고지혈증이 심하다 그래요. 혈관 이상으로 잃게 된 건강.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어머, 이것만 해도 땀이 나요. 어쩌다가 그랬을까? 수연 씨를 한동안 제가 못 봤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았었던 거예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완쾌가 돼서 다시 가요계에 또 컴백을 해서 요즘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또 같은 그 연예인의 선배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혈관 건강. 6개월마다 혈액 검사도 잊지 않는데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콜레스테롤도 중성지방도 문제가 없습니다. HDL 수치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네요. 병원에 간 김에 적혈구 상태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그러네요. 좋네요. 다 떨어져 다니는 게 많고요. 붙어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좋은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보름달같이 생긴 게 좋은 거예요. 적혈구 모양도 괜찮고 붙어 다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0점 만점이면 제가 한 9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을 되찾으니 웃음도 살아납니다. 수연 씨가 이렇게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수이자 헤어 증모술 교육가로도 활동 중인 수연 씨.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해외에서 활동할 때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저한테 찾아온 게 탈모였어요. 너무 놀래갖고 제가
이제 모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도 또 하고. 탈모로 고민하며 가발 사업에도 뛰어들게 됐다는 수연 씨. 그런데 그녀를 괴롭히던 탈모 또한 혈관 건강의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것. 우리 몸속에 이제 크고 작은 혈관들은 각종 영양분과 산소를 혈액과 함께 몸의 이것저것 모든 장기에 운반하고 순환시키는데, 그런데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두피에 있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탈모를 바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거 1000모 정도 지금 들어갔네.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매일 잊지 않고 했다는 것은 바로 혈액순환 운동. 간단하지만 매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의 투자를 잊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이게 어우 시원해. TV에서 좋다는 혈액순환 운동을 많이 해도 별로 안 따라하잖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또 이제 활동도 해야 되고 다니면서 또 건강한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에도 좋고. 상체와 하체, 온몸 전체를 두드려주면 혈액순환 운동 끝.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혈관 건강을 걱정했던 정다겸, 박정현 씨. 닥터하우스 방문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고 없이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지금 혈관 운동 좀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보다는 꾸준히를 목표로 매일 혈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현 씨. 한 하루에 30분씩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고 나니까 몸이 쫙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체중 감량도 여전히 진행 중. 하지만 달라진 게 있죠? 그때 배운 아보카도 드레싱을 한번 지금 먹어봤었는데 지금은 아보카도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청국장 드레싱을 한번 제 나름대로 배워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레인 요거트와 청국장, 유자청으로 만든 청국장 드레싱.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3주가 지나고 과연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병원 검진을 통해 다시 알아봤습니다. 생혈액 검사 결과 뭉쳐있던 적혈구들이 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것 확인. 한눈에 봐도 좋아진 것 같죠? 예, 진짜 두 분 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우리가 적혈구가 이렇게 쭉 줄줄이 핫한손 붙어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연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게 되면요 혈전 같은 게 잘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3주 전에 굉장히 많이 붙어서 쭉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개나 2개, 3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피 속에 있는 지방이나 뭐 당이라든지 찌꺼기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검사들도 이어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3주 전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해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것 확인. 뭐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적혈구 모양도 그렇고 연전성상도 좋아졌고요. 고지혈, 그다음에 고혈압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이대로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이분들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요. 특히 삶의 질과 미래의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도 잘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도 한층 가벼워진 것 같고 피로감도 덜해요. 앞으로 혈관 관리 잘해서 건강 관리 잘 유지하겠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 그 중심에 있는 혈관. 소중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도로가 막히지 않게 지금 바로 똑똑한 혈관 청소 시작하세요.